안녕하세요. 주식 이슈 이석우입니다.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군들, 특히 이제 대형주 단에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주변주들로 이등주라든가 아니면은 코스닥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불이 붙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시장 상황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증시, 특히 아시아권뿐만이 아니고요. 이 나스닥 선물까지도 선도하는 우리나라 증시였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위아래 예, 무슨 노래 같은데, 예, 아래 위로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점차 작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6% 상승하면서 소위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혼조세 흐름을 보여줬고, 미국에서도 그랬죠. 다우 S&P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흐름을 약간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도 증시 주변 환경 알아보고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과 함께 관심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환경부터 체크를 해보죠. 긍정적인 요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인,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좀 내일 신문에나 좀 나올 법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폼페이오 아시죠? 미국의 재무장관 폼페이오,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와이에서 비밀 회담을 가졌다라는 속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직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추정인데요. 코로나, 지금 미국 확산 일로고요. 중국 재확산이죠. 그래서 코로나 문제, 홍콩 문제,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장중에 상승도 했었는데요. 변동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보합선까지 와서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강 건설적인 회담이었고, 추후 대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에 합의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미중 마찰 완화, 그리고 북한 문제가 미국, 중국에서 어느 정도 다리 역할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은 이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흐름이었겠죠.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일본 증시 다 우리나라 따라서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환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200원 아래로까지 떨어졌었지만은요, 무역 문제도 그렇고요. 원화가 너무 강세가 돼도 무역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업 이익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1200원에서 1220원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200원 단 위쪽에서 가까이서 시작해서 밀리는 흐름,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가 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고객 예탁금 부분이죠. 어제도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주식을 매수했잖아요. 어제. 그러다 보니 고객 예탁금 약간 줄었지만 48조 원, 역대 최대치 수준입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사겠다고
주식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48조 원. 야, 48억도 아니고 48조. 어우, 대단하죠? 이게 뭐예요? 아직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유동성 환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주식시장의 수급 동향도 보시겠지만은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돈이 돌고 돕니다. 외국인이 팔면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 외국인 기관이 사고,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부정적인 요인, 이 정전 불안인데요. 북한 문제, 오늘도 좀 시끄럽습니다. 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시끄럽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중국과 인도 문제가 또 점점 심화가 되고 있네요. 하지만 이러한 요인은요, 역사적으로 변동 요인이에요. 변동 요인. 추세 요인이 아니라 변동 요인. 변동성 한번 왔다 갔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요거를 빼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게 왜 그러죠? 워낙 땅이 넓죠. 그러다 보니 각 주마다, 지역 정부마다 봉쇄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베이징이 거의 봉쇄죠. 나가려면 검사 절차 다 밝혀야 되고, 또 거기에 가서도 보름 정도 격리를 해야 된대요. 결국에는 봉쇄라는 거죠. 미국도 약간 확산이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꺾일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예, 이미 방역 체계가 중국도 갖춰졌고요. 미국도 갖춰졌다라는 점. 예, 그런 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유동성 환경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이죠. 오늘 역시 어제와 비슷합니다.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하락이 있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거래소 하락 마감도 했지만 코스닥도 하락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하락했을 때 매수해서 올라가면 판다. 개인. 이런 양상입니다. 뭐 수급 동향에서 선물 2천억 매수를 했지만 뭐 이거 그렇게 크게 뭐, 그리고 옵션 동향 보면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도예요. 추세를 어느 한쪽에서 뭐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인이고요. 장 초반에 확 밀렸습니다. 이거 왜 그랬죠? 기준점으로 삼는 연기금을 보라 그랬죠. 예, 460억 원 정도 장 초반에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들어서 올라가는 원인, 뭐 크지는 않지만 연기금이 개인의 매수 받쳐두는 데다가 위로 조금씩 사들어가니까 장중에는 오히려 매수가 훨씬 더 많았는데 조금 줄어서 220억 매수로 들어섰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연기금이 기준 잣대인데 매도 피크는 지난 것 같고 조금씩 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도는 대부분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즉 여기서 결론. 수급에서의 유동성 환경은 여전히 굴러가고 있다. 유동성장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제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느끼실 텐데 다 똑같습니다. 글씨는 다 똑같습니다. 위에 선 2개만 제가 따로 그어놨죠. 그 부분 설명드리죠.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양봉 위에 옆에 2개의 작은 십자도지, 여기에서 요 폭을 보면은요 점점 작아지죠. 변동성이 작아져요. 이렇게 크게 움직였다가 점점 작아지는 흐름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랫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랬죠. 예, 2080포인트 하단 90포인트라 했는데 정확하게 선을 그어보니까요 80포인트입니다. 위로는 2200포인트 2000포인트 아래로 2000포인트라 했는데 요거 없다고 생각을 하면 2080포인트예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 박스권 아니라면 그거 한가운데 있잖아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예, 지금 잣대를 재고 있는 겁니다. 요 갭을 메꾸는 흐름이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바람이 있죠. 여기서 물량을 조금 줄이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놓고 본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2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양상이죠. 5일선은 떨어지고 있지만 5일선 위, 5일선을 다시 타고 가는 상승 추세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 아직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아도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거를 못 지우겠어요. 이걸 지우고 싶었거든요. 단기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자. 오늘도 뭐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1%까지는 안 갔지만 마이너스로 돌아섰었지만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라 그랬죠. 이게 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쪽인데 해석을 위쪽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먼저 갔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박스권 아래부터 살펴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다시 21선을 약간 이탈하는 흐름 정도까지. 그거는 염두에 두자 이거죠. 다만 여기서 무너지는 장은 아닐 거다라는 부분. 일단은 first 첫 번째로 저는 윗방향으로 먼저 가서 2200포인트 한번 두드려 보고 위로 갈 건지 뭐 다시 하단으로 올 건지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뭐 아래로 가도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스닥 보시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35% 하락했죠. 코스닥은요 0.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이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별 장세. 오늘 정확하게 종목별 장세였습니다. 기존 주도주로 여겼던 뭐 이 언택트 관련주, 2차 전지 조정을 좀 보였는데 좀 폭이 컸어요. 그런데 지수는 그렇게 안 떨어졌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도 약간 뭐 대부분 대형주들이 약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 약보합 이 정도면은 다른 종목군들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종목별 장세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유동성 장세. 왜 유동성 장세? 이걸 계속 코스닥에서도 얘기하느냐? 지금 48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있다 그랬죠. 이거 누구 돈이에요? 개인 돈이에요. 개인들이 주로 주요 활동 무대로 삼는 것이 코스닥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떨어질 때만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피는 내려갔는데 코스닥은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얘는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유동성 장세의 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점은 이미 여기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저거 생각하고요. 어제와 다른 것이 선을 하나 그은 것이죠. 이 선, 예, 710 포인트 정도? 예,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먼저 합니다. 저는 710포인트 정도. 요 아랫부분은 거래소와 똑같이 코스피와 똑같이 슈팅에 의한 부분, 투매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에서 제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710포인트 하단으로 근데 위에는 얘는 왜 안 걷어? 아, 얘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얘 한번 뚫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코스닥이 강할 때는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보다는 거래소가 만약에 박스권으로 접어들 때 코스닥은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동안 이제 답글에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길다. 뭐 짧은 시간 내에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진 건데, 그렇다고 앞서 보셨던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읽고 그냥 신문 읽듯이 읽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좀 성격이 안 맞아서 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주식을 자신 있게 배팅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지, 확신이 들어야지. 그런데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도 장 초반, 장 시작 전에 무료 문자를 드렸고요. 오늘 시황, 전략, 그리고 장중에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종목도 드렸고요. 무료 회원, 문자 회원 가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전화번호 있죠? 예, 010 여기로 문자 무료 회원 가입 신청 해가지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무료 회원 가입 시켜서 제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내드리니까요. 예, 물론 VIP 회원이나 문자 유료 회원이랑은 좀 차등은 있겠죠. 하지만 시황이라든가 뭐 적정한 선의 종목 정도는 보내드리니까 예, 참고하셔서 무료 회원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 오늘 복귀 겸 내일의 관심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어떤 종목이죠? 5G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어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예, 어제 방송 이서구의 주도주를 잡아라 못 보신 분은 여기 위에 느낌표 있을 겁니다. 느낌표를 누르시면 어제 방송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5G 관련주입니다.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가 예, 발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의회 통과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1조 달러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예, 1200조죠. 예,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구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인프라 투자 포함해서 5G 구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주로 그제는 SOC 관련 건설 기계 쪽으로 말씀드렸고 어제는 에이스테크를 신규로 말씀드리면서 그제 종목을 복귀를 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 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냐? 무선 통신 사업을 합니다. 기지국 안테나, 중계기, 고주파 부품, RF라고 하죠. 뭐 이런 이름을 가진 회사도 있고요. RF 그런데 이 회사는 무선 통신 사업을 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방위 산업 분야도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부터인가요? 2007년인가 8년인가부터 정부, 뭐 국방부겠죠. 정부에서 하는 국방 방위 산업 분야의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유도 무기 체계, 미사일에 뭐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폭파시키는 유도 장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휘 통신 체계. 이거 함부로 또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신 체계에서. 그러다 보니 그 분야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뭐 소위 잡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5G 관련주이자 방위 산업도 가지고 있는 에이스테크가 소위 이 군사 관련주, 뭐 전쟁 관련주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전쟁 테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으로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서서히 알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시세를 날 요건이 충분하니까 그 점에 주안점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수급 동향 잠깐 보시죠. 이 수급 동향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개인이 사서 끌어올린 종목들 태반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주포 역할을 하면서 이틀 연속, 특히 오늘은 기관이 더 많이 샀죠. 투신과 사모펀드, 연기금, 기타 법인 쪽에서도 샀네요. 수급 동향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수 시작이거든요. 이제 이틀째 매수입니다. 그러면 조정시 매수 구간으로 삼을 만한 수급 요건도 충분히 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고요. 그동안 5G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이 3월 달에 저점 찍고 같이 올라간 것 이외에는 5G 좋다 했는데 왜? 중국에서도 5G 사업을 한대지. 미국에서도 SOC 사업으로 이걸 한대지. 양대 국가 모두 경기 부양체로 5G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세를 못 줬어요. 그런데 이제 전 고점에 딱 갖다 놓고 오늘 마감을 했네요. 오늘 저점 9,000원 아래에서 딱 찍고 올라와서 수급 누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여기 앞에 고점에 이 매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소위 갭으로 뜬다 그러죠. 상승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충분히 뚫고 올라가서 새로운 박스권 돌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시세가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조정 시에는 한번 관심을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 이슈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 채널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처음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실 텐데 월수금은 이서구의 주도주 잡아라로 새로운 채널로 합니다. 모르시면 처음 보시면 검색창에 이서구 주식 주도주 검색하셔서 내일 또 뵙도록 하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